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학원에 처음 개강을 하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 바로 거듭제곱이라는 단어와 어, 음, 거듭제곱의 반대 가정을 생각하는 거듭제곱근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먼저 거듭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거듭제곱은 대체적으로 이제 밑과 지수로 구성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 많은 연산에서 얘네를 지배하는 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나 이제 법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얘는 지수법칙이라는 애에 완전 지배가 되고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대체적으로는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뭐 마이너스 1을 뭐 몇 번 n제곱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체적인 제약이 없어요. 근데 구분해서 생각해 줘야 될 것은 어, 저기 있는 저 지수가 맨 처음에는 자연수에서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수의 범주가 이제 정수, 그 다음에 유리수로 올라갔었던 것처럼 저 지수를 처음에는 되게 소소하게 자연수 안에서만 지수를 생각하다가 이런 식으로 지수를 확장해 나감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A에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어, 자연수,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9, 10 이런 거듭 제곱을 할 때는 A가 모든 실수를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0을 여러 번 곱해도 되고요. 마이너스를 여러 번 곱해도 되고 A에 제약이 없습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수로 확장이 되게 되면 다시 말해서 0승을 하거나 마이너스 거듭 제곱을 하게 될 경우에는 A는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거듭 제곱으로 인해서 분모가 0이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승 같은 경우에도 영승이 나오는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결국 이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 0의 제곱은 위법하지 않지만 0의 2승 나누기 0의 2승은 똑같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1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면 얘가 분모로 가게 되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수를 만약에 유리수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밑은 무조건 양수만 가능하는 그러니까 너가 지수를 확장하고 싶니? 그러면은 밑이 점점 제약이 걸리기 시작할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자, 마이너스 3을 2분의 3승하는 이런 표현은 얼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에서 이미 이제 규명해 놓은 여러 가지 법칙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라서 이런 거는 문제의 발문 자체로 나올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것과 이제 대비되는 것이 우리는 미리 한번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거듭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그 2를 생략해서 이렇게 쓰고 세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호를 쓰곤 하는데 미리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이런 것들을 이제 거듭제곱의 유리수 표현으로 이제 가름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총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이너스 3의 2분의 3승 같은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어, 자, 이 표현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표현은 문제가 없는데 얘를 이렇게만 못 쓸 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듭 제곱근이라고 이렇게 좀 넘어가게 되면 거듭 제곱근을 언뜻 생각해 봤을 때 내가 3을 3분의 1 승했더니 뭐 이런 녀석이 나왔다. 이걸 보고서 그냥 말뜻만 보고서 그럼 얘의 그 3분의 1 제곱근은 3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반대 과정으로 생각하면은 어폐가 있습니다. 얘도 한계가 있는데요. 제곱근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기호로 이렇게 루트를 사용해서 두 번 제곱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2를 표시를 하고요. 세 번 제곱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제곱근은 이렇게 3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힌트가 되듯 여기 들어간 숫자는 n이라고 했을 때 n이 2 이상의 정수만 표현하기로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우리 생각과 이제 다를 수 있는 점이에요. 선생님, 3분의 1승을 해서 요게 나왔는데 그러면 3은 얘 입장에서는 3분의 1 제곱근이 아닌가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제 사기를 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을 적용하고 싶다면 어, 지수 법칙을 이제 여기서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룰 이제 내용들은
사실상 이제 요 범주에 있는 제곱근만 다룬다라는 점. 그래서 좀 이제 헷갈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이렇게 별표를 쳐볼게요. 네. 자, 요것도 오늘 문제 안에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루트를 정리할 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종합해서 나온 예시가 이제 요런 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은 2 이상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1은 왜 안 될까요? 1은 루트를 쓰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2 이상의 자연수여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여기 루트 안에가 그 저기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음수인 상태에서 유리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는 이제 루트 안에서는 음수가 되면 이제 뭐 허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요거 안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면 내가 이런 그 주작을 할 수 있게 돼요. 여기다가 제곱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저기 4분의 3승을 하게 되면 요거는 2분의 3이랑 완벽하게 동치인데 얘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막 이렇게 막 뭔가 기준이 엉클어져요. 그래서 저건 자체가 금지돼 있어요. 마플에 다 이제 서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자세하게. 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확인을 해주신 상태에서 이제 9번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거듭제곱 표현식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지수 법칙의 이제 지배를 계속 받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막 뒤죽박죽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양변에다가 3의 2의 2승을 곱해서 여기 루트 7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의 a승이고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뜯어내시면은 루트 2분의 이제 1이 되는데요. 2분의 1승이 루트고 마이너스가 역수니까요. 그걸 여기다 곱하시고 아까 이제 3의 2의 2승 곱하면 9의 a승이니까 얘를 또 합칠 수가 있죠. 18의 a승으로. 그다음 제곱수를 기억하시면은 324는 18의 제곱이니까 양변 제곱하면 값이 14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늘 뒤에 다른 유형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똑같은 거를 K라고 두시면 자, K라고 둔 거에 대한 근거를 내가 밝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수 법칙을 다루려면 자, 보세요. 이 두 가지씩을 지수 법칙 두 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 녀석 기억나시죠? 요 녀석이랑 그 다음에 가장 처음에 배우는 X의 A승 이렇게 썼었나? 어쨌든 간. 자, 얘네 둘에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다룰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수가 똑같거나 밑이 똑같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우리가 뭔가 온 컨트롤 상태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2의 A승과 3의 B승은 어떤 인상을 줘요? 뭐지? 같은 게 없으니까 완전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근데 얘를 K로 두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걸 거둘 수가 있느냐? 적어도 밑은 같은 이러한 식을 둘 수가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다루려면 밑 대수를 비교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연산 상황에 대응을 하려면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르면 못해요. 둘 중에 하나는 같아야 뭔가를 뭐 다루든 뭘 어떻게 하든 뭔가가 됩니다. 그렇게 좀 막연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관계식을 얘랑 이제 결부시켜서 보면 양변을 AB로 나누시면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그 모양을 염두에 두시면 양변을 곱하게 되면 K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게 3분의 4잖아요, 얘가.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K의 3분의 4승이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텝 1이 되겠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사실상 K를 안 것과 이제 동일합니다. K는 6의 4분의 3승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가 양수니까 4분의 3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양수니까요. 자, K 값 알았어요. 뭘로 같은지 알았어요. 네, 그럼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요. 2의 A승이, 자, 페이지 2. 2의 A승이, 요건 이제 2의 3A승이죠. 그러니까 8의 A승은, 2의 A승이 이제 요거였는데, 한 줄 더 쓸게요, 그냥. 자, 2의 A승이 6의 4분의 3승이었습니다. 8의 A승은 뭘까요? 양변에 3승을 해서 추가 거듭 제곱은 무슨 셈? 곱셈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똑같이 3B에서도 3의 B의 승은 그래서 K니까 6의 4분의 3승이었습니다. 근데 걔는
그대로 가져와. 건드리지 마.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곱해주면은 문제에서 시킨 걸 곱하는 것과 같은 게 확인이 되시니까 자, 밑이 똑같죠? 너무 좋아. 행복해. 그래서 여기 이거 3이잖아요? 그래서 216이란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열쇠는 그거예요. 밑하고 지수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맞춰줘야 우리가 지수 법칙이라는 로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이 말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진 않아요. 그 말이 이제 핵심 키라는 거지. 뭐 아시다시피 그거를 머릿속으로 두시고서 모토로 두시고서 계속 많이 연습을 네. 시험장에서는 네. 한 문제를 줘도 똑같은 문제를 3번은 풀어 보셔야 머리가 자고 있는데 손이 스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 숙련도가 필요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질문을 마치기 전에 받았던 문제였습니다. 요거 이제 요거하고 대소 비교까지 이제 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2x2로 발전 문제 2x2로 가볼게요.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 12하고 15번을 보시는데 일단 눈으로 같이 힌트를 드릴게요. 15번은 지금 여기서 15번에 나와 있는 발문에 대해서 한 가지 또 경각사항을 드릴게요. 내가 그 제곱근 낚시 조심하라고 했죠. 제곱근 낚시. 자, 어떤 거에 이제 그 낚시를 당하시냐면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은 3의 3분의 2승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심리가 드냐면은 여기 뭔가 3분의 1을 했네? 혹은 루트를 씌웠네? 그걸 보고서 그 제곱근을 이미 구했다라고 생각을 뭔가 해버리거든요. 이 녀석에 대한 제곱근이니까 루트를 한번 더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제곱근 낚시 네.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방금 했던 말도 이제 저희 첨언을 해보자면 2의 2분의 1승이랑 2의 1승이랑은 비교가 가능하죠.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를 보고서 뭐 뒤에서 할 건데 이거를 지금 얘기를 꺼내진 않을게요. 근데 이렇게 밑이 어쨌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얘는 저기 금상첨화예요. 얘를 2분의 1승으로 맞춰주고 여기 2승을 맞춰줘서 지수를 맞춰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비교해야 될 때 지수를 맞추는 게 디폴트고요. 밑이 같으면 옵션이 2개입니다. 밑으로 비교해도 되고 지수로 비교해도 되고 그냥 근데 여기서 이제 한 큐에 지수로 다 맞춰주는 거. 그렇게 하면 한 큐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이 맞춰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수도 당연히 동시에 된다라는 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저기 12번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가 되는 조건이 포인트였죠. 자, 그러면 그 자연수가 되는 정량적인 요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상황이 이제 다양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 대표 문제로 나왔던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하면은 이제 2의 n분의 8승이 됐었어요. 저 녀석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요건을 조금 더 간결하게 이야기하자면 여기 있는 녀석이 간단하게 우리 분류를 해봅시다. 음수가 되면 안 되죠. 음수가 되면 역수가 일어나니까요. 0이 되면 1이니까 자연수죠. 그 다음에 얘가 일반적인 자연수가 되면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정수.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되고요. 일단 0은 될 수가 없겠죠. 분모에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8의 약수, n이 8이 약수인 거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루트가 씌운 상황에서 여기서는 루트가 이제 제곱근이니까 여기 있는 게 이제 짝의 거듭 제곱으로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왼쪽을 먼저 예를 들어드리면 2의 a-1승, 5의 b승인데 얘네가 성공적으로 루트를 깨고 이제 루트가 없는 수가 되기 위해선 여기 있는 애들이 제곱수가 되어야 되겠고 걔가 제곱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a-1과 b가 무슨 수? 짝수인 거를 이제 패러프레이징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뜻의 다른 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2의 a승, 그 다음에 5의 b-1승인데 여기가 3중제곱근이죠. 얘가 루트를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무슨 배수? 그러니까 짝수라는 건 2의 배수잖아요. 3의 배수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포인트가 이렇게 귀결되죠. a하고 b-1이 모두
3의 배수. 어, 어,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면 될 겁니다. 3의 배수요.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게 좀 망설여지죠? 네. 그러니까 짝수니까 내가 그냥 m하고 n을 써서 요거를 어디 보자. em이라고 두면은 얘를 en이라고 두면은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a를 어떻게 중간으로 먼저 표현할 수 있냐면 a는 em 플러스 1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무조건 홀수겠네요. a는 홀수라고 해서 저기 다 3의 배수는 아니고요. b는 en일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얘네들 중에서 홀수 중에서 여기를 보시면은 3의 배수.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은 이런 녀석일 것입니다. 홀수이면서 3의 배수인 녀석들. 자, 우리 이런 거 집합에서 봤던 표현이죠. 이거 AND는 구하기 쉬워요. 홀수이면서 3의 배수. 그러면은 이제 3, 6, 9 중에서 3, 9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요. 요게 2n이었는데 b가 2n이면은 2n-1이 또 3의 배수니까 다른 변수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 n은 이제 뭐 저기 음화정이겠고요.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해지려나? 그러니까 짝수 중에서 3의 배수 그냥 이렇게 갑시다. b는 짝수인데 b는 짝수 중에서 이제 3의 배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이제 저거니까 3의 배수 3단 외워보시면 3, 6, 9, 12 이렇게 가는 건데 홀수를 타고 가는 거니까 얘가 누구야? 얘가 A일 것이고요. 짝수 타고 가는 얘가 이제 B가 되겠죠. 그러면은 저거 만날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런 거 이런 거 좀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시죠. 지금 그럼 다 되셨으니까 4번 이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한 가지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 상에서 어렵게 외웠었던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 번 빼고 한 번 더한 거는 이제 곱의 법칙이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y가 될 거고요. 또 연쇄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자, 그래서 우리 요런 좀 지나갈 수 있는 말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저런 조건을 문제를 내는 사람은 반드시 줘야만 합니다. 지수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썼으니까요. 저거 안 주면 문제 발문 자체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다기보다 인간 저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거 좀 잘 안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우리 추억의 그 개념 원리 버전으로 번호를 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8번에 이런 식이 있어요. A 빼기 B,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의 각각의 제곱,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AB죠. 그 부호 반대로. 이 스토리 라인이 얘도 정확하게 똑같이 매기게 됩니다. 각각의 제곱, 두 개 곱한 거는 부호 반대로. 이렇게. 그때 3승 더하기 3승. A 3승 빼기 B 3승. A 3승 더하기 B 3승. 이렇게 전개가 되는 녀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오른쪽의 녀석들을 잘 보시면 얘네들이 곱하면 곱셈 공식 10번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걸 만족하는 게 A하고 B가 어,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허근이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A에 대한 식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이제 B를 개수라고 보고 판별식 D를 돌리시면요. 마이너스 3B제곱이 나오게 되고 실수의 성질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저걸 만족하는 거는 이제 항상 이 판별식이 0보다 이제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 근이 없거나 혹은 중근을 갖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A, B가 0인 경우 그것만 가능합니다. B가 0이고 A가 0인 경우. 이 두 식을 만족시키는 그 근이 A, B가 둘 다 0이거나 혹은 실수 범위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알아둬야 될 팩트 하나.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요. 얘가 이제 A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고 B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죠. 자, 모양을 봐볼게요. 내 똑같은 스토리 라인을 쓸게.
각각의 제곱, 오케이, 확인. 자, 둘이 곱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6인데 부호 반대로 확인됐으니까 3승 빼기 3승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곱셈 공식을 지금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3x3로 가볼게요. 다음 유형을 봐주실까요? 다음 유형은 이제 그러니까 역시 이제 곱셈 공식이랑 콜라보를 하는 건데 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방금 이제 예비고일 애들한테도 한 건데 x와 그 역수의 커플폼이라는 이름을 붙일게요. 커플폼. 이름 그대로인데요. 얘는 이제 상반 방정식. 영화 제목 같죠? 상반 방정식과의 어떤 연계.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x가 있고, 그 x의 역수가 더해지거나 빼진 형태의 조건 대신에 우리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거 단편적으로 하나만 뭐 얘기해도 다 이해되실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의 전개식을 보시면요. 원래는 세 친구 관계라고 해서 얘하고 얘를 알면 얘를 알 수 있는, 얘하고 얘를 알아야 얘를 알 수 있는 그런 세 친구 관계에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역수 관계다 보니까 곱해서 지워지면서 직접적으로 1승합과 2승합의 관계식이 나오게 돼서 1승합만 알면 2승합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서 1승합 하나만 알면 7승합도 알 수 있는 그걸로 이제 요약할 수 있거든요. 네.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그래서 좀 훨씬 더 좀 간추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이제 잘 이용해 주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5번은 되게 좀 빨리 나갈 적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2분의 1승이니까 그거를 제곱하면 요거를 또 이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주어진 조건의 양변을 제곱해보면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2가 9니까 1승합이 7이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거 제곱하면 요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3승인데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거 봐봅시다. 이렇게 3승 더하기 3승은 우리가 배운 바로는 두 가지 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등장했던 이런 녀석이 있었고요. 이런 녀석의 장점은 a 플러스 b하고 a, b 두 가지 툴을 이용해서 3승합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단점은 인수분해는 아니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도 가능하죠. 방금 썼던 이 녀석은 단점을 먼저 얘기하자면 1승합, 2승합, 곱 이렇게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면 이 풀이가 훨씬 더 경쟁적이고 인수분해를 해야 될 상황이면은 얘를 써야만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윗사례에 해당이 되겠고요. 네, 그 정도 언급을 드리고 이제 발전 문제에서 해야 될 얘기를 하고 일단 발전 문제는 저기 두 개를 한다라 보시면은 이거 보고 좀 돌아가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전 문제는 굉장히 쉽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 빼고 한 번 더 하면 막 줄줄이 그래서 이거는 별다른 언급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요 녀석인데 통분하고 약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내가 난이도 한 중을 줘서 조금 살짝 각을 잡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은 언뜻 봐서는 딱 깔끔하게 뭔가 풀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여드린다는 건데 막 마이너스가 섞여 있고 막 그렇죠. 네, 요거에 대한 이제 기초 빌드업 개념은 그 개념 원리 버전의 곱셈곡식 10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제 판별식이 항상 0보다 작거나 나온다고 했던 문제 그 두 녀석의 곱으로 이루어진 곱셈공식 10번이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요? 네. 이 녀석을 기억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잡아 제끼세요. 얘를 잡을게요. 각항을 제곱해서 더하시면 그 결과입니다. 인수분해를 해야 될 상황인가요? 그러면은 누가 A 4승 역할을 하는지 누가 B 4승 역할을 하는지 그 두 녀석을 곱해서 제곱한 게 가운데 있는지를 보고서 얘를 다시 생성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이제 잘 받으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 되게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생긴 문제는 위아래에다가 마이너스 거듭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3의 4x승을 위아래로 곱해줘요. 공평하게 곱해주는 통분을 진행하게 되고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니까 내가 얘를 치환해서 써줄게요. 참고로 얘가 이제 양수의 거듭 제곱이니까 뭐 변역은 뭐 이렇게 되긴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아식은 이게 상반방정식. 상반방정식 뭐냐면은 얘를 기점으로 1, 1 이렇게 대칭을 이루니까 이걸 t로 묶어주시면은 이런 조건이 나오는 거 우리 해본 적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바로 솔직히 생각하기 힘들 수 있고요. 어쨌든 간 얘를 t로 바꾸시면은 위아래 t의 4승, 저기 4승을 곱하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거든요. 이거를 보시고서 얘랑 인수분해 약분이 되겠네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좀 낯선 곱셈 공식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제가 여기 나름 스토리라인을 붙여서 특징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여기서 적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보고서 4승 t 제곱이 a의 4승 역할을 a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1의 4승으로 볼 수 있으니까 B의 포지션을 1이 잡고 있어요. 그럼 이제 확인할 사항이 뭐죠? 두 개를 곱한 T 제곱에 제곱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오케이, 너 이 녀석 딱 걸렸어.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뭘 구성하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T의 제곱, 이거 1의 제곱이니까 각각의 제곱 써주시고 두 개 1하고 T 곱한 거에 부호 이제 반대로 여기 뿔만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생각을 좀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학상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 수학상에서 이제 얘를 정리할 때, 이 특징을, 그러니까 전개하는 관점에서는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잡아서 각 항을 제곱해서 더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봤을 때는, 인수분해를 할 때는 누가 4승포의 역할을 담당하는지, 누가 4승포의 역할을 담당하는지, 두 개 곱한 거 제곱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특징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약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이거 저게 뭐야. 각각의 제곱이니까 4승 2승이죠. 4승 2승, 4승 2승 이렇게. 얘랑 약분이 일어나니까 예, t제곱만 남게 돼서요. 요거 이제 분배 법칙, 이렇게 하는 거 분배 법칙이죠.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 빼기 1이니까요. 요거 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걸 보고 뭔 생각이 들어야 되죠? 아, 그 x와 x의 역수 커플폼이니까 요것만 알면 싹 가능이겠네. 이런 생각 드시겠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다시 보여요. 아, 이 녀석 상반 방정식이구나. 네, 그래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녀석의 제곱에서 2를 빼면 나오니까 7이고요. 그래서 7에서 1을 빼니까 6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렵게 했던 요소들을 정리해 보자면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그 10번 그 녀석이 이제 가장 큰 기여를 했다 보고요. 그다음 뭐 통분을 해서 상반 방정식을 이제 연계시키는 그런 방법.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가장 유형 풀이겠고요. 자, 유형 하나만 더 진행해보고 우리 정리해보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의 타이틀은 지수법칙과 식의 변형인데, 그렇죠?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적절히 변형해서 문제에서 물음에 답해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아까 이제 요거 전에 얘기할 때 곱셈 공식에 대한 전반적인 복습 과정이 될 거라고 이제 시사한 바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막 드러나게 됩니다. 자, 먼저 요거는 2번이 쉽습니다. 요게 2의 3승인데, 밑에가 양수니까 걱정 없이 2분의 3승,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라고 쉽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요거를 모르진 않죠. 네, 그래서 저 2분의 x니까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2의 4분의 3 x승이 라는 거겠고, 요거는 이제 지수 법칙으로 이렇게 써 주시면은 얘가 81이니까 3의 4승이니까 27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수 법칙을 이제 좀 반복하시면 되고, 지수끼리 곱셈수 순서 바꾸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 1번인데요. 문제 1번인데요. 언뜻 봐서는 되게 복잡해 보이죠? 요거를 뭐, 3승 하면은 뭐 이거, 저기, 이거와 그거의 역수폼이니까 뭐 나름 뭐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 드실 수 있는데, 근데 뭔가, 나는 요 1번이 조금 더 이제 잘 조명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 저거를 봐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식을 써볼게요.
a 플러스 b의 3승에서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 얘가 a 3승, b 3승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 역수의 커플폼에서 얘가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a가 3의 3분의 1승이고 b가 3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라는 그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걸 3으로 묶어주시면은 x 3승 빼기 3x거든요. 자, 요거를 보시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이 여기에 이제 배치가 되고요. 여기는 x가 a 더하기 b죠. a 더하기 b. 여기는 x 3승이 네, 그렇습니다. 요거 너무나 허무하게도 3 그대로고 3승 더하기 3승이죠. 3 더하기 3분의 1입니다. 아, 뭔 일이 벌어졌나 싶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사실상 이 1번 문제에 대한 캡사이신의 모든 원재료는 수학상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요 모양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서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역수 커플폼이네. 그리고 요거 변형식에서 그 합의 3승에서 마이너스 3, 그 1승합 뭐 이렇게 됐다라는 모양을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이거의 3승에서 마이너스 3의 1승합. 그러니까 얘 x 자체가 1승합이라면 그 1승합의 3승 마이너스 3의 1승합. 네. 1승합의 3승 마이너스 3의 1승합. 이 모양을 좀 부디 떠올려 주신다면 네. 간단하게 3하고 3분의 1이 돼서 9하고 1이니까 10이 되는 거를 이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삐딱선을 타게 돼서 탈선을 하게 되시면 힘들게 이거에 3승 정개식을 쓰신 다음에 난 그래도 좀 머리 썼어. 뭐 3x로 묶었어. 그러니까 조금 더 여정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갖고 답이 결국 나오신다면 뭐 그렇게 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방법보다 훨씬 더 문제의 출제자가 의도했던 풀이는 이제 이런 풀이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죠? 6번 봐봤고요. 그래서 6번에 저기 발전 문제까지 같이 봐보고 우리 정리를 좀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발전 문제에서도 저런 형태 그러니까 이 식만 봤을 때는 저 식이 그냥 고생만 시키기 위해 나온 식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위에처럼 깔끔하게 또 정리가 됩니다.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얘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어떤 수와 그 역수의 커플폼이죠?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을 구해보시면은 x제곱은 2의 2분의 1승,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 다음 플러스 2가 되겠는데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해볼게요. 이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보이셔야 됩니다. 숫자가 2 이래서 정말 안 보이게 생겼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실까요? 2의 4분의 1승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4분의 1승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의 제곱, 마이너스 2. 자, 이제는 어떤가요? 그 커플폼, 역수 커플폼에서 마이너스 2는 그 변형할 때, 그 녀석이었죠? 네, 이제는 보이실까요? 네. 자, 얘를 내가 A라고 볼게요. 얘를 내가 B라고 볼게요. 그럼 A, B 곱한 게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제는 보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가운데가 플러스였는데 이 행위로 인해서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거에 완전 제곱식이 되는 그런 식이 나와서 그게 루트랑 깨져서 결국에 남는 녀석은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뀐 이 녀석이 여기서 튀어나오게 되는 걸 확인을 가능하십니다. 거기다가 x를 더하니까 자, 더하기 좋게 이렇게 해서 드리면요. 어떤가요? 자, 나가리. 그래서 요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두 개가 있는 거라서 자, 두 개는 2의 1승으로 볼 수 있으므로 2의 4분의 5죠. 어떤가요? 이거를 어떤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으면은 자칫 복잡해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폼 그 중에서도 x와 그 역수의 커플폼이라는 거를 인지를 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곱셈 공식 그러니까 키워드 그 네 글자예요. 결국에 강조하는 게 그 곱셈 공식 폼이 이제 확인이 되시면은
이렇게 간결하고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눈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이거 하나 더 보고 싶죠? 네, 바로 아래 문제가 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 녀석을 읽어주시죠. 자, 얘는 막 분수가 나와서 더 안 그래 보이게 생겼으나, 네, 보시면요. 자, 역시 여기서 좀 그래도 봐주셔야 될 거는 어떤 수와 그 역수의 커플폼이라는 걸 좀 봐주시고요. 저거를 제곱하시게 되면은 이제 4분의 마이너스 1을 여기 4분의 1을 올려주시면 마이너스 4. 이거 어디서 봤던 녀석인데 그 역수 커플폼에서 나왔던 녀석이죠. 네. 자, 이거의 각각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 10분의 1의 제곱 이거 정리 안 해줄게요. 이렇게 5의 마이너스 10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b인데 얘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이해되셨을까요? 원래 플러스 2 나온 게 마이너스. 자, 요게 이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지금 루트가 있죠? 여기 안에만 좀 집중을 해볼게요. 그럼 2분의 이거 너무 빠르다. 자, 루트 4분의 5의 10분의 1승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포인트. 그거의 제곱. 요거는 이제 루트를 지워주면은 2분의 5의 10분의 1승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10분의 1승 이렇게 바뀌게 되죠. 네. 그거랑 역시 x랑 더해주시면 이 녀석 잘가 바이짜이찌엔 이렇게 되고요. 이게 똑같은 녀석이 두 개 있으니까 2가 약분이 돼서요. 결국에 놀랍게도 그 10승 아래에 있는 이 녀석이 5의 10분의 1승만 남게 됩니다. 그거를 10승하는 거니까 답이 5가 나오죠. 이렇게 사실상 이런 복잡하고 뭔가 신기한 과정이 왜 벌어졌죠? 네 글자로? 곱셈 공식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곱셈 공식.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이해하는 절차라는 게 그렇다고 봐요. 그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처음 뭐 설명을 듣습니다. 뭐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온도라면 그거는 사실 그 누구도 그렇게 할 만한 그건데 변별력이라는 거는 딱 봤을 때 이게 뭐야 이런 느낌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껴질 거고요. 그거를 계속 에이 몰라 인생 망했어 포기해 복귀 에이 몰라 진짜 포기해 복귀 이렇게 해갖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딱 뚫리는 순간 생기거든요. 그런 거의 누적이 실력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복귀를 잘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제가 강조했죠. 곱셈 공식이 이제 포인트라고요. 근데 그 모양이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모양이 최대한 느껴지게 얘기를 해보면요. 아니면 차라리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죠. 아까 제일 잘 보였던 게 이거였잖아요. 2의 4분의 1승을 A라고 두고요. 그냥 2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을 우리 깔끔하게 B로 두는 건 어떨까요? 문자가 좀 많아지는 감이 있지만. 그래서 A, B는 뭐 1일 겁니다. A, B는 아무 거나 갖다 붙여도 되는 거죠. X 제곱을 해주시면은 저게 이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전개하면서 2AB가 될 건데요. 마이너스 4 옆에 있는 1을 그냥 AB라고 써주시면 마이너스 4AB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AB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루트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테고요. 요거는 이제 뭐 A 플러스 B겠죠. 이게 이제 뭐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니까 네. 자, 와닿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이겠네요. 네, 저렇게 나와보세요. 뭔가 그래도 훨씬 좀 깔끔하죠? 자, 그럼 2번도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2분의 5의 10의 1승을 A라고 놔보고요. 2분의 5의 마이너스 10분의 1승을 B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래서 X라는 녀석은요. A 더하기 B입니다. 그럼 X를 제곱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서로 저기 뭐야 커플폼이니까 역수 커플폼이니까 곱하면 1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거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그러니까 2입니다.
그냥 2ab 이렇게 쓸게요. 더 잘 보이게. 마이너스 1을 내가 마이너스 ab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근데 조심하실 점은, 미안합니다. ab가 4분의 1이네요. 그렇죠? 4ab가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4a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는 1. 네. 그러면은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우리가 너무 친숙한 모양이죠. a-b의 제곱의 루트니까 얘는 a-b로 나올 거고요. a가 더 크니까 양수겠죠. 거기다가 x는 a 플러스 b니까 더하시면은 결국에 2a의 이제 10승을 물어보겠고 2a는 5의 10분의 1승이니까 5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푸는 걸 봤을 때는 그냥 뭐 공감할 만한 내용에 그럴 만한 풀인데 설계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이제 1 곱하기 3 그거를 많이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답 나왔어요. 넘어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시험장에 똑같은 복부도 나오잖아요. 손이 안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셔야 근데 현장 전선에서 그런 거 많이 반복하시는 사람이 어디 나와요? SBS 생활의 달인에 나오잖아요. 어, 병아리들을 그냥 손으로 탁 던지고 근데 암수 구분하는 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신경 써서 하다 보니까 그 경지가 된다고요. 아니 근데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답은 맞추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유가 확보가 되면 그 여유를 다른 데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등수학이랑 고등수학이랑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고등수학은 숙련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숙련도. 풀 줄 아니? 그거 말고 능숙하게 풀 줄 아니? 네. 가까스로 풀었다고? 그럼 너는 다른 문제 틀리게 될 거야 라는 요소를 심어 넣는다는 거죠. 나만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네. 오케이. 그럼 7번 볼게요. 7번은 이제 오히려 쉽습니다. 방금 앞에 나왔던 거랑 비슷한데 위아래 이제 통분을 해주시면 간단히 해결이 되거든요. 위에 AX승을 공평하게 곱해해 주시면 A의 2X, 2X, 1, 1이죠. 그래서 3 더하기 1, 3 빼기 1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통분이야, 통분. 통분해서 지수법칙 쓰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위아래다가 3X 곱하시고 2X에 3은 그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앞 페이지에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스포가 됐기 때문에 어, 이것도 발전 문제가 좀 발전 문제가 아니에요. 네. 1번은 제가 정말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AX 곱한 다음에 이건 아시죠? 대각선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다. 그다음에 2번은 2의 A승을 T로 나서 저거 푸시면은 T 제곱이니까 네 이것도요. 그러니까 이 유형은 좀 너무 쉬운 유형이고요. 네, 요걸 이제 V자 체크한 게 제가 이제 수업에서 좀 언급해야겠다라고 조명할 때 이제 쓰는 기호인데 이게 아까 우리 나왔던 거죠. 뭐냐면은 지금 X, Y 지수도 다르고 밑도 달라요. 네. 그래서 좀 분석하기 힘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맞춰줄 수 있는 걸 맞춰주라고 했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X, Y를 뭐 최소 분배수로 맞춰주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고 얘가 3의 거듭제곱 계열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 현관비 비밀번호가 3의 5승 이거거든요. 네, 어차피 주소 안 알려줄 거니까. 네, 그래서 5의 X승이 3의 4승. 그래서 3은 6승 정도까지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729 이런 식으로. 뭐 2의 11승이 뭐 2042, 뭐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실 정도로. 그래서 5의 X승은 3의 4승이고, 그 다음에 40, 그러니까 X분의 4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 3의 5승이니까 Y분의 5승.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밑이 똑같아지니까 지수 법칙을 쓸 여력이 생겼죠. 음.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5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잠깐만요. 9분의 1이니까 3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게 요런 값.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법칙 중에서 밑이 같을 때의 케이스고요. 이번엔 지수가 같을 때의 케이스가 이제 또 나올 건데 그게 이제 좀 어려운데.
자, 얘가 이렇게 다 뒤죽박죽이죠? 뭘라고 둬요? K라고 둔다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저기 K의 X분의 1승이 2고요. K의 Y분의 1승이 3이고요. 자,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아, 이제 밑은 맞춰졌네. 밑은 그나마 맞춰졌네. 자, 얘네들은 곱하시고요. 얘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K의 저런 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거를 이제 계산에 반영해 주시면은 6이고 6을 나누니까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빵승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K는 절대로 0이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그것까지 생각해 줍시다. 0이어서 0의 영승은 정의되지 않는다. 얘가 0이고 그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 x, y, z 중에 절대 0이 없다. 절대 0이 없으니까. 아, 이거 분모가 0이 안 된다 그 얘기고. K. 아, K가 그럼 어차피 0이 될 수가 없겠죠? 거듭적으로 0이 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럼 8번 유형의 저기 9번은 저기 활용이고요. 8번 유형의 여기로 가볼게요. 자, 여기 발전 문제가 난이도가 이제 어려워지는 방향은 그 지금 위에서 나온 지수 법칙은 다 밑이 같을 때 곱셈이 지수의 덧셈 뺄셈. 그러니까 우리 연산자를 더하기 빼기가 연산자 레벨 1.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가 나누기 사실상 곱하기죠. 연산자 레벨 2.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을 연산자 레벨 3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곱하기라는 연산자 레벨 2짜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수끼리는 연산자 레벨 하나 다운. 네, 이런 효용성이 있는 거고요. 이게 로그가 개발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그가 나오게 된 게 곱하기를 더하기로 가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로그가 얘기할 거지만. 그 다음에 추가 거듭 제곱. 3의 2승에다가 추가해 3승 했을 때 추가 거듭 제곱인데 2 곱하기 3으로 가름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연산자가 다운이 됩니다. 그 로그는 지수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자가 더 쉬운 연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제 로그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 1번은요. 모양을 잘 만들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밑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A 저기 양변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12의 A 플러스 B가 20 이렇게 맞춰줍니다. A 플러스 B라는 모양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B라는 걸 얻기 위해서 3의 1 마이너스 B는 이거 지수법칙 역으로 뜯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3 곱하기 3의 비승분의 1이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1 마이너스 B를 쓰기 위해서 좀 3이 바로 있지는 않고요. 12로 해볼게요. 12의 1 마이너스 B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12 곱하기 12의 비승분의 1이니까 12의 비승이 지금 4니까 3이 나오죠? 이렇게 1 마이너스 B승을 맞춰주는 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 녀석이 지금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선생님 저 할 줄 알아요. 요거 나누면은 어라? 선생님 얘가 분 모르고 가야 되는데 이런 물이 생기잖아요. 그냥 나누면 안 되잖아요. 자, 지수끼리 나누기가 되려면 원래식에서는 추가 거듭 제곱 형태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지수 법칙에서 이제 그 이 추가 거듭 제곱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치환 대입으로 갑니다. 치환 대입. 무슨 말이냐? 자, 12는 3의 1-b승분의 1이잖아요. 10이라는 숫자 너무 예쁜 것 같은데 그거 대신에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어떻게 나오느냐? 3의 1-b승분의 1승에다가 그게 12니까 a 플러스 b승이란 추가 거듭제곱이니까 얘가 2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3의 1-b승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답이 20이 나오는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이렇게 당황할 수 있어요. 어라? 여기가 빼기가 아니라 얘네끼리 나누기라고? 근데 아까 얘기 들었죠? 나누기가 됐다라는 건 원래식에서는 추가 거듭제곱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2번에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일단 2a 플러스 b를 만들기 위해서 저 밑은 똑같아진 상태잖아요. 자, 양변을 제곱하세요.
자, 이거를 두 개를 변변히 곱해주게 되시면, 자, 150. 자,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자,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뜰거 12의 1-a승을 바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1-a승을 만들어주시면은, 1-a승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얘는 60 곱하기, 60의 a승분의 1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5니까 12가 나온단 말이에요. 역시 같은 방식으로 12의 1-a승분의 1은 60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자, 이제 끝났죠? 이 60을, 여기 있는 60을 대신해서 얘를 대입해 주시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의 1-a분의 2a 플러스 b라는 게 150이다 해서 150이 정답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뭐 나는 이렇게 뭔가 푸니까 마지막 포인트를 좀 정리해드리면은 결국에 우리 뭐 쓴 거예요? 지수법칙 쓴 거예요. 지수법칙. 딴 거 아무것도 쓴 거 없습니다. 지수법칙 쓴 건데 그 이거를 되게 피상적으로 바라봐 보면 되게 무리한 요구처럼 들려요. 무슨 60 어쩌고 60 어쩌고 줘놓고 뭐 11을 구하라?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포인트가 그겁니다. 밑이 똑같으니까 아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여기 지수 법칙으로 변형을 해서 이 지수 모양을 맞춰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얘를 모르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관심을 좀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은 2a 플러스 b를 만들어 줘야겠구나. 1-a를 만들어 줘야겠구나. 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a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수 법칙 자체를 중학교 때 처음 배우긴 했지만 네, 그거를 저렇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느낌의 문제에서 심지어 이게 경찰들 기출이네요. 실생활 활용 문제. 수학과 실생활은 다르죠. 자, 근데 우리 수학을 왜 배울까요? 나중에 뭐 맨날 그 수학에 사람들이 그 수학을 뭔가 부정하기 위해서 너 나중에 미적분을 뭐 사회생활에서 쓸 때가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 지구상을 구성하는 모든 게 다 미적분이거든요. 이 건물을 지을 때 미적분으로 여기 갖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뭐 그런 거를 다 계산해서 건축을 하지 않으면 건물이 중국의 어떤 건물처럼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미적분이 모든 분야에 다 이제 들어가 있고 물론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그걸 일일이 계산하진 않지만 정말 수학을 진짜 그 계산하는 산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럼 이제 혹시 이제 잠깐 전공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 엔지니어링. 난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전자공학이 물리, 화학, 생물 같은 그런 기초과학을 수학이랑 콜라보를 해서 실생활로 적용시키는 게 이제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되게 계산쟁이들, 깐깐쟁이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하면 전기가 조금이라도 전력 소모량을 줄여서 전기 에너지적으로 이득을 보지 이런 거를 맨날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실생활 활용이 약간 고딩 버전의 약간 엔지니어링 문제예요. 너네가 지금 지수를 배우고 있는데 그 지수가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제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아무렇게나 쓴 것 같은데 실제 과학적으로 저식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영어로 막 모델링 이런 말을 쓰는데 모델링에서 수학으로 데려온다. 실생활을 수학으로 데려오는 걸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음. 이 발문을 보면은 막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 타고 보면 오히려 더 단순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발문의 포인트가 요거를 잘 잡으셔야 돼요. 아, 회전수가 정의가 되어 있네. 양수량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양수량의 높이가 또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주어진 게 뭐고 안 주어진 게 뭔가 이런 것들요. 그래서 비교 회전도 S1의 값은 H가 5이고 이게 24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줄줄이 막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변수를 설정했는지 그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가장 모델링하는 그 행동의 개시의 축포가
변수 설정이거든요. 내가 너의 뭐 수학 성적을 X로 설정하는 그 순간 모델링이 게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량이 24, 그러니까 Q가 24, 그러니까 S1, 여기서 N은 지금 아무런 그게 없었고요. 주어진 값이. 24의 2분의 1승.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잘 대입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5에 마이너스 4분의 3. 유식이 뭐예요? 나도 몰라. 나도 이런 거 본 적 없어. 네. 그래서 본 적 없기 때문에 깊은 이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N? 몰라. N은 뭐 이렇게 상수로 보여. 그리고 나중에 그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수학에서 어느 순간부터 막 영어를 많이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 영어가 이제 변수인 것과 미지수인 거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이제 수학 전반적인 건데, 그러니까 변수라는 건 대표적인 거 우리 함수에서 쓰는 문자가 바로 변수예요. S에다가 1을 넣었더니 Y가 뭘로 바뀌었다. 1을 넣었더니 Y가 뭘로 바뀌었다. 이런 게 변수고, 미지수는 변하진 않는데 그냥 내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구분을 해야 미적분에서 음함수 민법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서, 네. 지금 잠깐 언급 한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2였고요. 12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4분의 3승. 이렇게 S1과 S2의 값을 그냥 나는 잘 모르는데 있는 그대로 대입을 했어요. 얘가 N이고 얘가 Q고 얘가 H고 이렇게 해갖고요. 구하라는 게 뭐야? 이거를 구하래. 그럼 S2분의 S1은요. N은 약분이 될 테고 얘는 다 똑같이 2분의 1승인데 그러면은 묶어줘서 2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똑같이 마이너스 4분의 3승인데 묶어줘서 2분의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죠. 근데 2분의 1을 뒤집어주면은 플러스 4분의 3승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2의 4분의 5승 이게 정답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잘 따라가지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내가 앞에 그런 사설을 깐 이유는 저런 활용 문제를 왜 출제자들이 내려 할까 그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좀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여기 이거 33번을 좀 바로 가보시면 발전 문제라고 해도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VA 그러니까 이거 막 과학적인 의미를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단면의 원의 넓이를 S, 원의 둘레를 L이라고 할 때 수도가는 I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수도가 이제 콸콸콸 쏟아지는 그 속도를 V라고 하면은 받은 상태로 흐르고 있다. 자, 기울기 주어졌고요. 수치 같은 거 표시해 주시고 물통량 VA, V 또 주어진 거 표시해 주시고 자,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자, VA 먼저 해볼까요? 자, VA 해보시면은 C에 대해서는 주어진 게 없고요. 그냥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0.01에 2분의 1승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L하고 S가 있는데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A하고 각각 B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L분의 S를 먼저 구해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A일 때 원의 둘레는 2파이 A죠. 그 다음에 넓이는 A 제곱 파이잖아요. 그래서 파이 약분되고 A 하나 약분되면은 2분의 A, 2분의 B, 오케이? 2분의 A의 3분의 2승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VB는 C의 2분의 B의 3분의 2승. 그 다음에 여기가 0.04의 2분의 1승. 이것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분의 요거를 해주시면은 VB분의 VA는 C 약분되고요. 그럼 요거는 3분의 1을 묶어줘서 B분의 A의 3분의 2승이 되고 2분의 1승으로 묶어줘서 요거는 100씩 곱해주면은 4분의 1이니까 뭐 4분의 1 이렇게 써주죠. 그럼 걔가 얼마다? 2다. 근데 요거는 우리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B분의 A의 얘가 4라는 거를 중간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저기 B분의 A의 값은 2분의 3승을 해주시면은 요게 8이 나오겠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활용 문제는 변수를 좀 잘 따가세요. 변수 중심. 변수 추적자. 활용 문제도 활용 문제대로 연습을 해보시고. 자, 오늘 진도 자체는 이 정도까지. 진도 전에 짤막한 시간을 이용해서 그
베이직은 좀 해주세요. 베이직은 좀 다 맡기고. 네, 필요합니다. 그 노말 저거 할 거고요. 노말 풀이 갈 거고. 로그에 대한 저거. 그 다음에 그 터프도 풀 수 있으면 풀어보시고, 예.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앞으로 내 수업 방식이 이제 그런 3x3, 2x2, 1x1 그런 용어로 다 이제 추가이 되는데, 일단은 제가 샘플로 약간 간보기식으로 1x1을 시켜봅니다. 근데 1x1으로 하기에는 너무 잘해서 너무 루즈해져. 그러면 이제 그 바이의 숫자를 이제 올리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로그를 상징하는 기초적인 설명을 하고 마치고, 예, 다음 시간에 로그도 나가고, 예, 아마 다음 시간에 문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할 수도 있고, 연습 문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거듭 지수를 배웠습니다. 지수의 두 가지 키워드, 거듭 제곱, 거듭 제곱 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한번 봤어요. 어쨌든 간. 그래서, 이 공부에서 난 진짜 중요한 게 완급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수 콘서트 가면은, 너무 좋아요. 근데 좀 부족해요. 앵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수가 열정이 넘쳐. 앵콜을 막 40곡을 때려박아. 그럼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얘기 나올 거 아니야. 그것처럼, 그, 딱 한 패턴, 지수를 나갈 때 약간 적정량? 재미없어지지 않을 만큼의 그 양을 보고서, 그건 로그로 놀면 되죠. 로그로 놀고 와서, 우리 지수 좀 그리운데? 할 때 연습 문제 러닝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름 기획을 하게 되면, 뭔가 공부를 계속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기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로그는 항상 지수하고 계연해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떤 A를 N승해서 X라는 값이 이제, 아, A를 X제곱해서 N이라는 거듭제곱의 결과가 나왔어요. 자, 얘를 X로 둔 이유가 우리는 지수의 값에 관심을 두기 시작할 거예요. 로그라는 단원에서 말이죠. 자, 얘하고 같은 말이 정확하게 이거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A가 N이 되기 위해서 X 거듭제곱을 해야 됐구나. 그러니까 관심사의 주인공을 이제 X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3승은 8이 나왔다. 얘를 로그로 표현하는 거가 이제 로그에 대한 이해의 시작입니다. 2가 8이 되기 위해서는 3승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로그가 주인공이니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로그 통째의 의미가 2가 8이 되기 위해서는 3승을 하겠구나. 이것도 맞는데 2를 3승을 하면 이렇게 8이 나오는구나.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지수와 거듭제곱이 이런 식으로 녹아져 있다라는 거, 요 화살표 방향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이러면 이제 재미가 붙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게 되죠. 마이너스 2를 제곱했더니 4가 나왔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4가 되기 위해서 2승을 했거나, 자, 역시 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를 금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요걸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y, 왜 y? 왜 맞는 말 같은데 저거를 제약을 두냐면 왜 요 밑을 양수 중에서 특히 1을 제외한 걸 쓰냐면 먼저 1을 제외한 이유가 이해가 더 쉬운데 그 1을 거듭 제곱하는 거는 항상 1로 일정하니까 굳이 지수 로그에서 다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을 제외하는 건 쉽고 왜 음수를 배척하고 못 살게 구냐면 왜 음수를 배척하고 왜냐면 아까 너가 뭐 음수 양의 거듭 제곱하면은 뭐 괜찮다며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로그에서는 왜 이걸 배척을 하느냐 나중에 나올 이제 그 함수 때문에 이제 이런 거라고 이제 사료가 되는데 함수. 자, 여기가 2가 되더라도 2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제 4가 나오게 되잖아요.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제 y가 되는데 어, 지금 이제 로그라는 걸 최초로 이제 정의를 할 때 여기 밑에 a를 음수를 허용하게 되면 그 이렇게 밑에 요게 이제 y 값이고 요게 x 값이죠. 어, 밑에 우리 생각해 볼 요소 하나. 밑이 음수가
왜 ban이 됐을까? 금지가 됐을까? 이런 포인트를 이제 잡을 수가 있겠고요. 어, 어. 아마 이제 저기 마플이 참 좋은 책인 게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다 좀 설명이 이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만 하고 좀 맞춰보죠. 음. 그래서 이제 양수를 거듭적으로 파다 보니까 이제 n도 양수 조건. 그래서 이게 이제 고스란히 진수 조건으로 가고요. 얘가 이제 고스란히 밑 조건으로 가죠. 왜 로그를 정의할 때 지수가 아까 처음에 배웠던 거듭제곱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설명이 되려나? 그게 실수해서 정의되기 위함이죠. 네네. 아까 했던 설명이랑 연결됩니다. 우리 아까 수업의 시작 부분에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 지수를 너가 욕심을 내서 실수로 확장하고 싶니? 그렇다면 미친 양수만 허용할게. 거기서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미치는 나비 효과가 굉장히 크죠. 만약에 만약에 x를 저기 정수로 한정 짓는다면 a가 음수가 돼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x가 실수까지 가서 뭐 2분의 3승 이렇게 갈 건데 a에다가 음수의 여지를 열어줬다? 그럼 아까 우리 문제가 되는 그 충돌 상황 봤었죠? 예, 그런 오류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까 예, 저렇게 사전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수학에서 가장 극혐하는 게 오류잖아요. 오류. 어쨌든 그래서 저 진수 조건이랑 밑 조건이 이해가 됐으면 암기가 확실하게 될 만큼 되게 중요한 요소였죠. 예, 다음 시간에 오랜만에 로그 볼 거예요.